예, 수동태와 능동태, 능동태와 수동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5번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부터 해볼게요.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수동태 앞에 조동사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써볼게요. 우리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we 보호할 수 있다. can protect.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 the environmen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환경은 우리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면 the environment 보호될 수 있다. can be protected. 누구에 의해서? by us. 근데 이거는 생략 이렇게 쓸게요. 너는 그 책을 내일 반납해야 돼. you 반납해야 돼. must 반납하다는 return. 그 책 the book 언제 반납해요? 내일 tomorrow. 요거를 수동태로 쓰면 그 책은 내일 반납되어야 돼 너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The book 그 다음에 must be returned 반납되어야 돼 누구에 의해서? by you tomorrow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by you는 생략해도 되겠다. The book must be returned tomorrow 이렇게. 3번 그 우유는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된다. The milk 보관되어야 돼요. should be kept 냉장고에 in the refrigerator 이 문장은 지금 바로 수동태를 썼는데 능동태를 쓰면 어떻게 돼요? You should keep the milk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쓰는 거겠죠? 요게 수동태로 바꾸면 the milk should be kept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돼요. 됐죠?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조동사와 주어를 바꿔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should the milk be kept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의문문 우유는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하니 그렇죠. 냉장고에 보관 안 하면 치즈 돼요. 치즈. 그렇죠. 4번 그 영화는 다음 주에 개봉될 것이다. The film 필름은 개봉될 것이다. will be released 아이고 will be released 다음 주에 next week 원래 능동태 문장은 뭐였어요? 사람들은 people 개봉할 것이다. release 그 영화를 the film next week 이거겠죠. 그죠? 사람들은 다음 주에 그 영화를 개봉할 것이다.
바꿔서 The film will be released next week. 이렇게 바뀐 거죠.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필름하고 will을 바꿔요. 이렇게 바꿔서 will the film be released next wee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조동사와 주어를 바꾸면 의문문. 그 다음에 좀 골치가 아픈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보겠습니다. 약간 헷갈리죠? 예. 사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목적어를 주로 이용해서 이제 수동태를 만들 거라면 직접 목적어를 주로 이용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접 목적어를 하면은 의미가 좀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내려서 보면 주어 다음에 be 플러스 pp가 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직접 목적어가 되려면 어쩔 때는 to를 써서 간접 목적어를 붙이고 어쩔 때는 for를 써서 간접 목적어를 붙이고 어떨 때는 of를 써서 간접 목적어를 붙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by 플러스 목적격이 오고 그래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이렇게 되는데 간접 목적어를 내리면 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주어 be 플러스 pp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오고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이 오잖아요. 근데 어색한 문장이 많다. 이상하게 어색해지는 문장이 많아요. 한번 보죠. 왜 그러는지.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 문장에서 대부분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이게 대부분 요거 대부분 이거 대부분 요걸 쓰지만 동사에 따라 for를 쓰거나 of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사형식을 삼형식을 바꿀 때 쓰는 동사들 있잖아요. 어쩔 때는 to를 붙이고 대부분 to를 붙이지만 by나 make나 build나 이런 거는 for를 붙이고 ask, inquire 같은 건 of를 붙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to를 쓰는 동사는 give, send, bring, show 대부분이죠. 예. teach, tell, write, read, lend, pay, sell, offer 이런 동사들은 간접 목적 앞에 to를 쓰고요. for를 쓰는 거는 make, buy, cook, get, find, build, choose, fix 이런 애들은 for를 쓰고요. of를 쓰는 거는 ask, inquire, require, 그 다음에 request 그래서 뭐 요청하는 것도 있네요. 이런 애들은 of를 쓰죠. 아하. 자, 해볼게요. 간접 목적어 수동태, 직접 목적어 수동태. 매트는 샘에게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다. 매트. 유용한 조언을 줬어요. gave. 샘에게, 샘. 유용한 조언. helpful advice.
요거를 내려볼게요. 일단 간접 목적어를 내리면 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내리겠죠. 간접 목적어를 내리면 쌤은 받았다. was given. 뭘 받았어요? 유용한 조언. 유명한 조언을 유용한 조언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Matt. 이렇게 되고요. 직접 목적어가 내려오면 helpful advice. 유용한 조언이 was given. 주어졌어요. 누구한테? to Sam. to Sam. to가 들어가는구나. to Sam by Matt.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 Sam 요거.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들어갈 때는 그냥 뒤에다가 그 B 플러스 PP 뒤에다가 직접 목적어를 붙이면 되지만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면 to를 쓰거나 for를 쓰거나 of를 써야 된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목적어 수동태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하다.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만들려고 하면 어색한 문장이 많다는 얘기죠. 2번 해볼게요. 그 기자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물어봤대요. 그 기자는 the reporter 물어봤어요? asked 우리에게 urge 많은 질문들을 many questions 근데 이거를 간접 목적어로 수동태로 내리면 얘를 내리면 그 다음에 얘를 내리면 we were asked 질문을 받은 거죠. We were asked 우리가 질문을 받았어요. Many questions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기자에 의해서 by the reporter 근데 직접 목적어를 내리면 many questions가 were asked 질문이 됐죠? 누구한테? of us 우리한테 누구에 의해서? by the reporter 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죠. 3번 그녀의 친구들은 낸시에게 계산기를 빌려줬대요. 그녀의 친구들 her friend 빌려줬어요. lent 누구에게? 낸시에게 뭐를 빌려줬어요? 계산기 calculator 요거를 간접 목적어를 내려서 낸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calculator를 내려서 해볼게요. 그러면 낸시는 빌려받은 거잖아요. was lent 빌려받았어요. 뭐를? 계산기를 calculator 누구에 의해서? 그녀의 친구에 의해서 by her friends 이렇게 되고요. 계산기를 내리면 calculator 계산기는 빌려주게 됐죠. was lent 빌려주게 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빌렸어요? To Nancy. 아, 죄송합니다. To Nancy. 낸시에게 빌려준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her friend.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 show나 make나 send나 bring나 write나 read나 buy나 could 여기 위에 있어요. 같이 여기 보면 예, show, write, read, 뭐 make, buy, cook, get 이런 애들은 간접 목적어가 뭔가를 이렇게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받는 느낌인데 이거를 주로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으로 쓰는 것이 낫다.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쓰면 어색하다 그런 얘기죠. 한번 해보죠.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나의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대요. 써보면 알죠. My father. 아빠가 보냈어요. sent. 나에게 선물을 a present. 근데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쓰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겠지.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쓰면 I was sent a present by my father 이렇게 되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나는 받아줬다 선물을 아빠에 의해서. 약간 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색해. 그렇잖아요. 직접 목적으로 쓰면 a present 선물이 was sent 보내줬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To me by my father 아빠에 의해서. 그래서 어느 게 더 문장이 잘 낫죠? 요게 낫죠. A present was sent to me by my father. 이 문장이 낫고 얘는 좀 어색해. I was sent a present by 해도. 그래서 me가 약간 이제 받는 그 수신자 느낌이어가지고 어색하다. 어색. 그래서 밑에 걸 쓰자.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에 주어로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렇죠? 예. A present was sent to me by my father. 이렇게 계속해 볼게요. 그는 관중들에게 새로운 로봇을 보여주었다. 해볼게요. 관중들에게 새로운 로봇이 보여줬다. 그는 보여줬어요. showed. 관중들에게 an audience. 뭘 보여줬어요? The new robot. 요거를 간접 목적으로 내리면 요걸 내려볼게요. audience를 내리면 an audience was showed. The new robot. 그 다음에 by him 이렇게 되겠네요. 해석을 해보면 관중들은 보여지게 되었어요. 새로운 로봇을 그에 의해서. 이게 나은가? 아니면은
더 뉴 로봇을 내려볼게요. 더 뉴 로봇. 새로운 로봇이 was shown. 아, shown이구나. was shown, sorry. 잘못 썼네요. 왜 이래? 죄송합니다. The new robot was shown to an audience by him. 이렇게 써서 보니까 어떤 게 더 자연스럽죠? 새로운 로봇이 보여졌다. 관중들에게 그에 의해서. 근데 an audience was shown the new robot by him. 관중들이 보여지게 되었다. 새로운 로봇 그에 의해서. 약간 어색하다. 아, 어색하다. 어색. 그쵸? 그래서 이건 안 쓰는 게 좋겠다. 3번도 해볼게요. 나는 민수에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민수에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해볼게요. 나는 만들어 주었다. 나는 만들어 주었다. made. 민수에게 생일 케이크를 our birthday cake. 요거를 민수도 내리고 생일 케이크도 내리고 해볼게요. 민수는 was made a birthday cake by me. 민수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birthday 케이크를 나에 의해서. 뭐야 이게? 직접 목적을 내리면 a birthday. 생일 케이크는 was made.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고, 누구를 위해서? for 민수. 민수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게 훨씬 더 어색하지 않네요. 요거. A birthday cake was made for 민수 by me. 이렇게. 아, 이게 쓰지 마. 어색해. 너무 어색해. 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말고 직접 목적어를 내리자. 웬만하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수진이 헤일리를 위해서 스카프를 만들어줬어요. 수진. 만들어주었어요. made. 누구에게? 헤일리에게. 뭐를 만들어요? 스카프.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러면 헤일리 was made. 헤일리가 만들어졌어? a scarf by 수진. 역시 나 어색하네요. 근데 직접 목적을 내리면 a scarf. 스카프는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헤일리를 위해서. for 헤일리.
by 수진. 아, 훨씬 이게 더 어색하지 않고 얜 어색하네.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내리자 이런 얘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형사, 명사, 형사, 추부정사, 분사의 오형식을 문장을 수동태 벌써 25분이 됐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25분이 됐으니까 이따 끊을게요.